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서울시에서 정확한 입주 물량을 공개했습니다. 이 입주 물량 무주택자한테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향후 3년간 아파트 입주 물량 2023년 하반기에는 22,534호 많은 편이에요. 2024년에는 28,317호 그리고 2025년에는 61,485호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서울시 발표 기준으로 보면은 연평균 입주 물량은 3년 동안 42,000호 규모입니다. 10년 평균이 33,000호인 것을 감안해 보면 향후 3년간은 10년 평균보다 1만 호 이상 입주 물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저희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서울 입주 물량 일반적으로 3만 호가 넘으면은 공급 측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발표대로만 보면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2025년에는 공급 과잉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최근 언론들이 공급 부족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기사 볼게요. 내년부터 공급 대란 시작. 자, 근데 서울시 발표 기준으로 보면 공급이 안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 물량은요, 세부 데이터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서울시 발표 자료에 나와 있었던 정비사업과 비정비사업을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정비사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재정비 촉진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한마디로 기존 주택 허물고 새로 짓는 과정을 보시면 돼요. 자, 비정비 사업은 공공주택이나 청년 안심주택, 역세권 주택 사업 등을 비정비 사업으로 부릅니다. 자, 근데 이 비정비 사업으로 대표적으로 공급되는 게 바로 공공택지,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의미해요. 근데 서울에서는 이제 공공택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비정비 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역세권 청년주택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청년주택은 이제 역세권, 지하철 역사 주변으로 이렇게 높은 층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조그만 면적의 아파트가 들어가거든요. 대표적으로 천호형 역세권 청년주택 900호, 개봉용 역세권 청년주택 627호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얘는 3, 4인 가구를 위한 주택은 아니에요. 대부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이죠. 그래서 아파트 입주 물량을 체크할 때는요, 이런 것을 제외하고 3, 4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뷰징을 제외하고 서울시의 향후 3년간 입주 물량을 봤더니 2023년에는 25,000호, 그리고 2024년에는 12,000호, 그리고 2025년에는 42,000호 규모입니다. 특히 2024년이 굉장히 심각하죠. 올해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연평균은 이제 전체적인 과거 평균 사례를 봐서도 극단적으로 적은 수준입니다. 물론 입주 물량 자체만으로 시장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2019년, 2020년 모두 다 10년 평균 대비 33,000호 대비 입주 물량이 16,000호가량 더 많았어요.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었죠. 하지만 10년 내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았던 2019년부터 2020년 집값은 가장 크게 급등해 버립니다. 그리고 2022년 보실래요? 24,000원 밖에 안 돼요. 2020년에 절반 수준밖에 안 되지만 이때 집값은 오히려 급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된 금리 변화를 이길 요인은 없다고 자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입주 물량만 보지 마시고 금리 변화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2024년은요, 이 두 가지가 맞물린다는 거예요.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공급 부족 시기. 그래서 매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최대 복병은 전세가 될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는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전세 수요가 늘어난다 말씀드렸고, 공급 부족이 겹치게 된다면 이것은 전세 시장 불안을 부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아니, 이창용 총재가 디레버리징 한다고 안 했어? 야, 가계부채 연착륙이 한국은행 총재된 이유라고 본인이 직접 설명했는데 왜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냐? 이창용 총재가 얘기한 디레버리징은요,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와 관련된 방안은요, BOK 이슈노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증가한 근본적인 원인을 장기간 동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질금리를
플러스로 유지하는 정책이 디레버리징 정책의 핵심이에요. 자, 실제 금리가 뭐죠?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예요. 자, 그것을 플러스로 유지하겠다는 건데, 그럼 실제 금리는 물가와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창용 총재는 내년 물가를 2% 초반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반기에 2% 중반 이하로 들어간다고 봤어요. 자, 2% 중반이라도 물가 안정 목표제 2%는 높잖아.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창용 총재는요, 헤드라인 CPI에 주목하지 않는다 말했어요. 근원 물가에 주목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근원 물가가 진정한 물가라고 보는 거죠. 자, 근원 물가 내년 상반기에 한국은행 전망이 2.2고요. 하반기에는 2.0이에요. 자, 근원 물가 내년 상반기에 2.2%와 기준금리 3.5%가 매칭이 되세요? 안 되는 거예요.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이창용 총재는 아파트 가격을 폭락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직접 본인이 얘기했어요. 특정 자산을 타겟으로 통화정책을 세우지 않는다. 그냥 과도할 만큼 저금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금리는 물가 흐름에 맞게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 낮아지는 것만으로도 예전처럼 1%대까지 안 낮아진다는 거지. 지금 3.5%인 기준금리가 2%까지만 낮아져도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자금 유입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최근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2025년에 입주 물량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여기에 이문, 휘경자이, 그리고 광명, 뉴타운까지 2025년에 다 몰려 있거든요. 공급만은 이때 집 사면 안 되냐. 그래서 이번에 전세 연기하고 다음 만기 텀에 기회를 잡으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사례를 예로 들어볼까요? 자, 올 1분기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산성역 자이 프로지오입니다. 자, 집값 반등하는 시점에 매수 타이밍을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자, 입주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사야 되나요? 아니면 얘가 10월 달에 입주하는데 입주할 때 사야 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용 59제곱미터 산성역 자이 프로지오 2월 달에 매제 입주권 가격은 중춘 기준으로 6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에 거래된 가격 보면 8억 3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입주 물량이 하락과 연결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매머드급 대단지의 입주, 그리고 입주 1, 2개월 이전에 기준금리 인상,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궁금하신 게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개포 프레이던스자이 입주 때는 왜 아무 일 없었어? 2023년 2월 말부터 3,375세대에 오랜만에 강남 지역에 3,000세대 넘는 매머드급 단지가 입주를 했거든요. 게다가 입주하기 2개월도 안 돼서 기준금리를 올렸단 말이야. 근데 얘는 폭락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1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2개월 동안 일어난 일 살펴볼게요. 자, 1월에 발표된 코피스 금리가 4.3%, 4.29%였습니다. 근데 두 달 뒤에 코피스 금리가 3.53%로 0.8%포인트 낮아졌죠. 기준금리는 올렸지만요, 그 반대로 시장금리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왜냐면은 이 시기에 정말 채권금리, 예금금리 할 거 없이 폭포수처럼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에서 4%로 한 달 만에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전세 수요가 급상승을 해서 개포지역 입주 물량이 큰 충격 없이 오히려 매매 전세 상승을 나타내면서 끝나게 된 거예요. 집은 언제 사는 것이 좋을까요? 내 집을 가질 필요성을 느낄 때, 그리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마지막으로 가지고 싶은 집 분양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산하지 마시고요. 필요를 느낄 때 사시는 필수적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단지를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멤버십 영상에서 많은 집을 추천드렸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확실히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곳이 먹을 것도 많았고 기대에 이제 실제 실현된 시세 차익도 컸다는 거죠. 자, 여전히 기회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핵심 지역에 남아있는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신축, 준신축 아파트, 그리고 정말 굵직굵직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저희가 멤버십 영상에서 괜찮은 금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 3회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